고용노동부하고 국세청하고 손잡고 가짜 3.3 프리랜서 다 적발하겠다, 칼 빼들었다,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번 근로자 추정제는 그런 흐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건비를 3.3%만 떼고 지급하는 대표님들 있으시잖아요. 꼭 주목해서 한번 봐주셔야 되고 3.3%하고 사대보험 인건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금백의 대표 세무사 전정치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정부에서 근로자 추정제를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추진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근로자 추정제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근로자인데 이 사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서 3.3%만 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즉 이런 가짜 3.3 프리랜서를 국가에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잡아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근로자 추정제에 영향을 받는 프리랜서가 전국적으로 보면 870만 명이나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대표님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을 상당히 못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기존에 지급하던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퇴직금 지급해야 되고 사대보험료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합쳐보면은 최대 19%까지 증가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으로 치면은 1년에 500만 원이 증가된다는 분석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3.3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지난 25년 10월경에 고용노동부하고 국세청하고 손잡고 가짜 3.3 프리랜서 다 적발하겠다, 칼 빼들었다,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번 근로자 추정제는 그런 흐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건비를 3.3%만 떼고 지급하는 대표님들 있으시잖아요. 꼭 주목해서 한번 봐주셔야 되고 3.3%하고 사대보험 인건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럼 3.3하고 사대보험의 개념부터 좀 잡고 갈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표님께서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누군가하고 어떤 관계로 일을 맡기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등한 관계로 일을 맡기는지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로 일을 맡기는지, 어떤 게 대등한 거고 어떤 게 종속적인 건지는 이걸 정확히 구분하려고 하면 사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되게 첨예한 갈등의 문제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회사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또 고정된 월급이 있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대표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라면은 이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예요. 반대로 출근이나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월급이 성과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그리고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관계라면 이 관계는 대등한 관계니까 3.3 프리랜서,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를 제가 직접 촬영이나 편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PD님께 맡겨서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PD님께서는 저희 금백 사무실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딱 고정된 월급이 아니라 어떤 몇 편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편집이나 이런 업무를 진행할 때 제가 PD님께서 뭐 댁에서 집에서 하시거나 뭐 카페에서 하시거나 이런 건 저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 거죠. PD님의 자유로운 선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PD님하고 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사대보험을 PD님을 가입시키지 않고 대신에 3.3%만 떼고 인건비를 지급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근로자하고 프리랜서를 구분해봤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맞다면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줘야 돼요. 가끔씩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협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선택도 협의도 아니고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뭐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서 3.3 해줬어요. 이런 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사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3.3%만 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먼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대보험을 가입시키면은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 부담해야 되는 사대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씩 좀 보면은 국민연금이 4.7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치면 4%, 그리고 고용산지가 1, 2% 정도거든요. 이걸 다 합쳤을 때는요, 한 10%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지금 2026년 최저 월급이 216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최저 월급을 주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이 216만 원만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는 10%를 더 지급해야 돼요. 21만 원이 더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 3.3%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하고 3.3% 신고한다면 이런 사대보험료 21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대보험 대신에 3.3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라면 월급도 지급해야 되지만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계약 관계라고 했잖아요. 대등한. 우리가 거래처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거래가 끝났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외에도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최저시급이나 뭐 연차수당, 뭐 초과수당 같은 그런 개념에 적용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보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게 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득도 있고 대표님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여도 3.3으로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실제로 대등한 관계인지 종속적인 관계인지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뭐 내가 원천세 신고 3.3으로 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대신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나씩 봐보면 먼저 진짜 근로자라면 3.3으로 신고했어도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저희가 뭐 대형 학원부터 공부방까지 교육업, 기장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퇴직금 문제예요. 원장님께서는 내가 3.3으로 신고했으니까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강사분은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노동부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다 져요. 그럼 나중에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보다 더 큰 문제가 4대 보험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근로자니까 아까 제가 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대 보험을 가입시켜서 4대 보험료를 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입도 안 하고 3.3으로만 했으니까 가입 안 하고 뒤늦게 노동부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 5년치 4대 보험료를 한 번에 고지를 받는데 이 액수가 엄청나요. 이게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가짜 3.3 적발에서 과거 4대 보험 한 번에 소급 고지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제 주변에만 해도 벌써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심지어 이거를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발표도 한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4대 보험료 고지가 근로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대표님에게 가요. 제가 아까 대표님이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가 월급의 1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고지되는 금액은요, 10%가 아니라 20%예요. 왜 그러냐면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고 대표님이 대신 부담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일단 대표님한테 20%를 한 번에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께서 한 번에 근로자 것까지 20%를 내고 나서 다시 근로자한테 근로자 부담분 10%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근로자한테 20% 받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죠. 숫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15만 원의 월급을 받던 근로자의 5년치 4대 보험료를 계산하면 거의 2,6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명이 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업체들을 봐보면요. 근로자 한 명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막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한 번에 걸렸을 때 10명분, 20명분 이렇게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런 경우는 사업체 문 닫아야 되는 거고 문 닫고 징역까지 갈 확률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근로자가 나는 4대 보험 무조건 싫다 그냥 3.3으로 해달라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관계가 정말 근로자라면 다 걸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것들이 더 있어요. 먼저 세법적인 걸 보면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에 관한 것, 지급명세서에 관한 것 이런 가산세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최악으로는 거의 뭐 10% 더하기 1%, 11%가 발생하는 거니까 무시 못할 액수겠죠. 그리고 세법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페널티도 정말 무서운데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 안 한 거잖아요. 용역계약서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거나 연차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3.3으로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아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막 이렇게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장이 3.3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정말 유리한 게 맞나? 4대 보험을 들면 무조건 불리한 건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드려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4대 보험을 기피하고 3.3으로 인건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무조건 3.3이 유리하고 4대 보험이 불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줬을 때 분명히 대표님 입장에서 좋은 점들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점은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들었을 때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리스크 관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원칙대로 했을 때 어떠한 부담도 없는 거죠. 이런 리스크 관리 외에도 좀 더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4대 보험 직원이 늘수록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어요. 세금과 관련된 걸 보면은 4대 보험 근로자가 늘면 한 명당 최대 1,55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이게 한 5년 정도 됐었는데 계속해서 점점 더 효과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정확하게 4대 보험 들고 가입시켜주면은 세금 더 줄여줄게 이런 의지인 건데요. 이게 3.3으로 가입한 근로자는 이 혜택을 못 적용해요. 오로지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장인데 3.3으로 다 근로자를 채웠으면요. 사실 따지고 보면 4대 보험 들었을 것보다 손해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요. 저희 금백이 경정 청구를 많이 진행하는데 보면은 진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기장이 새로 와서 상담을 해봤어요. 제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인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세금을 거의 연에 1억 이상씩 내신 분이에요. 법인세를. 그럼 좋다. 여기는 경정청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다고 살펴봤는데 안타까운 것이 이 근로자들이 다 3.3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 중에 일부라도 최소한 한 3, 4명이라도 4대 보험이었으면 세금 완전 줄어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효과를 보여드렸어요. 4대 보험 했을 때 손실되는 금액, 했을 때 이득 보는 금액, 이득 보는 금액이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대 보험료 내기 싫었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게 따져볼 일입니다. 다음으로 세법 외에 노동법에서도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은 나중에 노무사님 한번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기본적으로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어떤 사회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대상들을 그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면은 금전적인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 대신에 4대 보험 근로자를 가입시켰을 때 세법이나 노동법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대표님에게 훨씬 더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장 넘어왔을 때 근로자 있는 대표님들 이런 거부터 세팅을 좀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3.3이나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된다면 이런 가짜 3.3 문제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곤란을 겪으실 것 같고요. 저도 알아요. 이게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얼마나 좀 심각하고 타격이 있는 문제로 다가올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3.3을 4대 보험을 전환시켰을 때 이득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 분들하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금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